죽을 뻔한 적은 없어요? 저는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저기 한 번 12kg가 빠졌는데 그 지라리아. 지랄이야? 제가 지랄이야. 그 말라리아랑 같은 계열의 병 중에 지라리아라고 이제 지라리아. 근데 약간 설사 쪽 약간 지리는 그런 병인가요? 네. 제가 한번 이제 우간다에 있을 때 실제로 맞아요. 지리 우간다에 있을 때 하루에 20번씩 길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항문이 아예 열려 있었어요. 네, 하루 군대 종일. 있어가지고 이게 그 거기에 이제 영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그 아메바 종류가 이제 그 걸렸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죽은데. 그 이제 막 이제 뭐지 이제 대변 검사하고 네. 채취해가지고 딱 이제 다시 이제 검사가 끝나고 다시 이제 닥터를 만나가지고 면담을 하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랄이야. 맞아. 에 이랬더니 그게 그 아메바의 이름이래요. 지라리아. 지라리아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야이 대박이네. 네. 약 12kg 빠졌어요. 12kg. You caught 지랄이야. 진짜. 제가 그때 지루야. 50kg 49kg까지 이렇게 먹어요. 와. 진짜. 49. 그러니까 계속 그냥 집에 갈 뻔했네. 네. 장이 쏟아져 나오겠네. 네. 그때 근데 너무 또 감사한 게 그 우간다에 한인 분이 계세요. 감사하네. 그 한인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집에 좀 머물면서 이거 그러니까 수단으로 떠나기 전에 여기서 몸을 다 조리를 하고 가라. 진짜 너무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근데 그 지랄이야 다음에 그 분쟁 지역을 간 거예요. 네. 와. 미친 사람들이네 이거 그러다 죽어요 진짜. 근데 거기서도 또 한 번 뭐 죽을 뻔하진 않았지만 그 남수단에서 북수단 갈 때 네. 이제 육로로는 아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수로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화물선 그러니까 남수단하고 북수단하고 있는 유일한 길이 이제 그 강 나일강에 주바라는 수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면은 뭐 여객선이 아니라 그냥 화물선, 그러니까 바지선이랑 그걸 밀고 가는 동력선이 있는데 바지선을 탔어. 그 동력선 위에 이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네.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서 뭐 캡틴한테 돈을 어느 정도 주면은 그걸 탈 수 있다더라 라는 걸 알고 그 포트에 갔어요. 근데 네. 뭐 실제로 있어서 배가 있고 그게 3박 4일 뒤에 떠났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선 머물렀죠. 약간 밀수 같은 느낌으로. 약간은 네. 약간은 그래서 네.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남북쪽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공공연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맞선과 깡무는 대사관에서 수단 입국 비자도 정식으로 받고 우간다 주재 대사관에서 강을 통한 입국 안내를 받아서 간 것입니다. 특별여행주의 지역, 경보지역 방문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타려고 이제 저희가 보니까 14일 정도로 올라간대요. 그 배가. 네. 그래서 14일 동안 먹을 거를 이제 다 들고 탔죠. 물 2리터짜리 뭐 한 20 정도 갖고 배에 실어놓고 그다음에 아까 먹던 그런 그 소들이 먹는 그런 식빵, 소들이 먹는 옥수수, 소들이 먹는 바나나 막 이런 거를 잔뜩 다 실어놓고 콤프로스트도 있었어요. 근데 콤프로스트가 1kg짜리를 처음 봤어요. 이만한 박스. 소프로스트? 네. 진짜 그런 거를 실어놓고선 이제 쪼꼬바도 좀 실었고 이렇게 해서 갔죠. 근데 그 배가 이제 출항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면 되겠다 했는데 출항한 지 한 1시간 지났나? 배가 갑자기 쾅 하는 거야. 암초에 부딪혀. 암초에 부딪힌 거야. 나는 그 전부터 부딪힐 것 같았던 게 그때가 나일강이 건기였는데 누가 봐도 돌이 엄청 많아요. 여기저기. 근데 선장 같지 않은 분이 요만한 이제 운전대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쾅 하더니 이제 조금씩 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상황에서 얘네가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배가 물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만한 양수기로 진짜 한 밥통만한 양수기로 물을 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기를 뭐 양수기가 그걸 이길 수 없죠. 들어오는 걸. 그래서 결국에 그 선장이 배를 이제 옆에가 이제 무슨 돌이 있는 데가 아니라 그냥 진흙 무치예요. 그래서 글로 그냥 배를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물 들어올 때까지 거기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물은 이제 더 이상 못 들죠. 왜냐면 이제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배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한 하루인가 이틀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배가 옆에 와서 또 부딪혀. 아니 너무 두 번 그러면 수단을 그 좋은 선장님들이 많은데 아무튼 같은 배가 와서 이 배에 있는 짐을 다 일로 싣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선진국 같으면 이제 기계가 와서 이렇게 한 번에 뭐 박스를 옮기는 이건데 인부들이 이제 하나씩 등에 메고 인건비가 더 쌀 테니까. 네, 그거 옮기는데 또 2박 3일. 그래서 그거 기다리는 거 그냥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놓은 이제 물이랑 바나나 먹고 바나나 점점 떨어져 가고. 네, 떨어져. 그래서 이미 배에서 그렇게 한 일주일을 지낸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출발해서 사고 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갈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네. 다시 배를 타고 이 배는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해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북수단으로 올라가는 비행기는 이제 편도로 끊어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그 한번 그 배를 타고 가라앉을 뻔한 경험을 한 것이 진짜 네. 조금 큰일 사실 났네. 그때가 제일 위험하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왜 위험했냐면 그때 그 소말리아 난민들도 있고 그 배에 많진 않았는데 근데 얘네들이 대책 없이 음식을 안 챙겨온 거예요. 그 저희 보러 지금 애 젖이 안 나오니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행이 끝나고선도 이 친구랑 얘기하는 게 아마 그 배가 오히려 올라갔으면 우리가 더 위험했을 거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걔네가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우리를 공격한다던가 뭐 만에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남과 북수단 사이에 이미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사고 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예, 신의 한 수. 더 신의 한 수가 오히려 되지 돌아가라. 않나 이렇게, 예. 되게 신기했던 게 아프리카 그 남수단의 주바라는 데가 저희가 여행 중간에 여행에 썼던 어떤 숙박비 제일 비쌌던 숙박비였던 네, 거예요. 맞아. 그래요? 오히려. 예. 그렇게 위험하고 하다 보니까 안전한 그런 호텔들은 약간 따로 모여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좋은 호텔은 아니야. 그냥 방에 그냥 침대 한두 개 있는데. 예, 그런데 거기서 막 거의 한 7, 8만 원짜리? 120불이었어. 120불. 120불. 와 아프리카에서 근데 진짜 근데 그냥 그런 데서밖에 근데 숙박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서 잤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수치스러운 질문들을 좀 했는데 어. 그래도 좀 여행기다운 질문들. 네. 첫 번째는 제일 맛있었던 거. 제일 맛있었던. 네, 여행 다니시면서. 현지 음식들이 사실 저도 그렇고 마스터님도 되게 잘 먹고 잘 네. 적응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게 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이제 저희가 이제 친구 거기서 만난 애들까지 포함해 5명에서 걷는데 네. 거기서 직접 해먹었던 스파게티들이 기억이 나요. 네. 그때 한 친구가 항상 요리를 도맡아서 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점점 요리 실력이 늘더라고요. 산티아고 순례지까지 이렇게 돼서 그 다니는 동안에 저는 진심으로 그 친구한테 너는 한국 돌아가면은 요리사가 되어라. 진짜 파스타집을 열어야 돼. 점점 늘어서. 네, 스페인 북부에서 없는 재료로 매운맛을 냈어요. 그 친구. 와. 매운맛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먹은 그 파스타가 저는 정말 인생 파스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마사님은 저는 그 쿠바에서 먹은 파니니. 빠니니. 근데 이제 거기서 한국 돈으로 100원이 안 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 거기 쿠바가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이 쓸 수 외국인도, 있는 내국인도. 근데 또 그거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또 환전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파니니 가게 외국인이 먹는 그 돈으로. 네네네. 그 먹은데 그치. 저는 그거에 쿠반 커피가 되게 에스프레소 더블에 그 설탕을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니라 이런 그 에스프레소 팟이라고 해야 되나? 그 주전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에스프레소를 내리기 전에 이미 설탕을 이빠이 넣어가지고 이게 되게 크리미하게 내려와요. 그럼 이제 스팀팩이네 거의. 그거를 파니니랑 같이 먹으면 이야. 저는 이제 그게 제일 맛있었거든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일 그 봤었던 그 풍경 중에 제일 눈뽕 맞았었던 풍경. 좋았던 광경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아름다웠던 네, 게 제일 아름다웠던 거. 정말 어려운 질문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 너무 다 아름다운 좋아서 게 많긴 했는데. 하긴 또. 네. 가장 먼저 생각난 곳. 저는 갑자기 쿠바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 쿠바의 말레콘이라고 그 말레콘? 방파제예요. 말레콘이. 그럼 이제 방파제인데 파도가 치는데 저는 그 쿠바의 색깔이 약간 지구가 아닌 느낌을 되게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파스텔 톤으로 캐리비안. 네. 네. 바다가 굉장히 그 빛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다른 도시가 이야. 아바나가. 그래서 저는 그 아바나의 풍경. 저도 아바나 오나나. 엘 말레콘. 쿠바 하바나의 서북쪽에 있는 방파제 길로 마치 부산의 광안리 방파제 길을 떠올리게 합니다. 박보검, 송혜교 주연의 드라마 남자친구의 촬영지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여기 하나 얹자면 네네. 이 말레콘이 제가 만난 그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 중에 가장 해가 떨어지는 각도가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쪽 해안이에요? 예, 서쪽이에요. 해안 쪽이. 근데 완전 서쪽이 아니고 살짝 비틀어져 있는데 그 해가 떨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궁금하다. 그 역시 종합예술의 방금 표현력. 얘기하신 그 방파제로 이 넘어올 듯 말 듯한 파도랑 그 해가 지는 약간 불그스름한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높지 않는데 높다란 그런 빌딩들의 실루엣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 이거 되게 아름다운 추억인데 혹시 그때 배부른 상태였나요? 그때는 그때도 수비 쿠바에서는 빠니니 먹고 되게 먹고. 되게 그 그때 쌌어요. 잘 먹었어요. 근데 아, 그러니까요. 삼겹살도 사서 먹고 오 삼겹살도 네. 먹고. 그 집에서 구워 먹고 그리고 뭐 길에서 먹는 음식들도 워낙 싸니까 잘 너무 먹고 싸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다양하게 먹고 이게 그 지라리아 전이의 후예요. 한참 후 쿠바니까. 예. 약간 모든 면에서 좀 회복이 된 상태. 멘탈 네, 멘탈도 뭐 체력도 다 회복이 좀 돼서 네, 약간 하긴 또 아르헨티나가 이제 여행의 끝이니까 그쵸. 거의 이제 막바지로 막바지. 이제 그 야 조금 우리 이제 힘내면 남극 갈수 있다 네.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가 새해 새해로 해피 넘어간 뉴 이어. 때여서 네, 맞아. 약간 어떤 감성적으로 젖어 있어서 희망에 되게, 차 예, 있을 때구나. 나이도 한 살 먹고 막 이러면서 그런 쿠바 것도 얘기는 나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가보고 싶더라고. 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 쿠바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여행지들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런 여행지 중에서 여기는 왜 유명하지? 너무 과대평가됐다. 이런 곳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꾸로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데 굉장히 과소평가됐다. 여기 진짜 좋다. 이랬던 곳? 네, 그랬던 여행지들이. 저는 일단 영국.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막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영국이 별로? 예, 별로였다. 뭐 진짜 무슨 빅벤이라던가 네, 뭐 런던. 비가이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그 런던에서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상상을 했던 그 그림들이 저는 뭔가 되게 조금 별로였어요. 이 유럽 도시들이 처음 가면 와 막 이러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네. 유럽 뭐 파리를 가나 런던을 가나 뭐 비엔나를 가나 다 그놈이 그놈. 아, 저는 또 약간 과소평가됐다고 생각하는 데가 저는 콜롬비아. 네. 마약의 나라 콜롬비아. 콜롬비아가 저는 그 야경이 가장 아름다웠던 나라라고. 아 보고타. 저 메데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메데인. 네, 메데딘. 네. 근데 걔네 발음은 메디친이에요. 메데진이에요. 메드진. 저기 그거잖아. 나르코스. 네, 맞아요. 나르코스의 배경. 메데인. 메데인 혹은 메데진. 콜롬비아 제2의 도시.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의 배경으로 마약왕 에스코바르의 마약 카르텔 본거지였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이미지를 떨치고 혁신 도시로 변하고 있다 하네요. 정말 콜롬비아가 막 사람들이 막 마약 이렇게 생각하는데 되게 아름답고 그다음에 뭐 음식도 괜찮고. 네. 그 깡무님도 저는- 한 곳씩 네, 꼽아주시면. 저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워낙 한 몸처럼 다녀서 그런지 좀 약간 정신이 비슷해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런던 저도 좀 그러니까 물론 그때 봤던 뭐 유명한 랜드 스팟들은 되게 다 좋았어요. 좋고 멋있고 사진도 찍을만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내가 기대했던 영국보다는 조금 못 미쳤고 그게 뭔지 저도 그때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런던이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오래된 도시잖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뭔가 대도시의 느낌은 일단 화려하고 막 이런 게 기본적이었는데 골목이나 이런 것들 차가 다니는 길들이 워낙 좁고 짜치다. 그다음에 신사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너무 이민자가 많아서 네. 뭐 이민자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네. 근데 그 풍경이랑 너무 안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거. 그래서 과대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과소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곳은 말라위라는 나라인데 말라위, 아프리카 말라위. 예, 동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는 이제 보통 아프리카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탄자니아 쪽, 뭐 그렇죠. 세렝게티, 예, 킬리만자로, 잔지바를, 예. 아니면 이제 아예 남아공 쪽 밑에, 남아공, 예. 아니면 아예 북쪽에 있는 이집트나 이집트. 모로코 이렇게 많이 그렇죠. 가시는데 이 동아프리카 쪽에서 이 말라위 호수를 끼고 있어요. 근데 그 호수가 뭐 거의 호수가에서 보면 바다처럼 넓은 그런 호수이면서 그 말라위 사람들의 현지인들의 모습을 되게 가까이서 볼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 말라위 호수의 크기는 길이 580km, 폭 75km에 달합니다. 그래서 말라위는 호수의 나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캠핑을 하면서 옆집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있고 바로 뒤로 가면은 애들이 축구하고 놀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뭐 사다 먹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도 거기 가서 이제 스노클링을 하다가 만난 가이드네 집에 가서 같이 닭 잡아 먹고 놀고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네. 손님 오셨다고도 닭을 잡아줬네. 네네. 이야. 돈 받았었나? 아니 그때 우리가 샀어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그 거기 이제 아들 있고 딸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너네 집 닭을 우리가 잡으면 우리가 돈을 줄게요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한 뭐 그래도 한 너무 싼 가격에 한 마리를 4천 원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근데 가더니 바로 아내가 닭을 아내가 딱 웃으면서 이제 봤더니 목을 꺾은 다음에 바로 목 쳐가지고 철 뽑고. 능숙하시네. 네.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손님을 대접한다고 그 가이드랑 저희 먼저 밥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같이 먹자. 겸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너네 먹을 때까지 우리 안 먹겠다. 근데 양반이니까 반상의 구별이. 끝까지 안 먹여가지고 저희도 배고팠고 닭이니까 그 약간 닭도리탕처럼 했어요. 약간 토마토로 소스. 해가지고 되게 맛있었겠다 했는데 우리도 많이 못 먹었어요. 왜냐면 애기들이 먹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고 있으니까. 네. 걔네도 얼마 만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였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혹시 트라벤처 말라위 패키지 있습니까? 말라이는 근데 사람들이 아직 많이 안 찾아서 그렇군요. 예. 언젠가. 네, 언젠가 이제 한국인들이 더 많이 아프리카 찾는다면 제가 또 만들어봐야지. 거의 그 케이프 맥클리어 그 예, 그 방금 제가 얘기했던 도시가 동네 이름이 케이프 맥클리어라는 동네예요. 근데 항구 도시인가요? 그럼 케이프면? 네, 그 호숫가에 있는 항구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밖으로 나가는 이제 밖이 아니라 그 섬으로 가는 배들이 많이 있고, 근데 뭐 배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아니라 다 통나무를 잘라 만든 배. 그리고 나무로 잘라 만든 노. 카약 거기서 카약 수준의. 네, 저희가 그걸 한번 타봤는데 네. 저희도 같이 힘을 줘야 돼요. 이렇게 계속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그 섬을 가는 동안 계속 정신 딱 집중해서 갔다 오게요. 그러면 오늘은 진짜 겉핥기식으로 네. 한번 여정을 쭉 한번 훑고 나서 좀 네. 궁금한 걸 여쭤봤고 자세한 여행기는 또 언젠가 네.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한번 네,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 깡무님께서 쓰신 책 내용에 보면은 네. 길었던 세계 일주의 끝, 그 1년의 세계 여행이 그렇게 거창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일인 것 같다. 네. 훗날 돌아보면 인생의 한 페이지 정도에 불과한지도 모르겠다라고 쓰셨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세계 일주 1년 동안 갔다 온 게 누군가는 여행을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지. 요거는 정말 네. 그냥 문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거 책을 쓰면서 좀 더 이제 멋있게 쓰려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 네. 진짜 실제로 그 시간이 뭐 그렇게 막 이거를 막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 정말 나중에 보면 내 인생의 그냥 한 페이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았었지라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줬던 영향력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죠. 마치 우리가 12년 뭐 초중고를 다니는 걸로 평생을 이제 살듯이 그 1년의 경험이 저한테는 아직도 계속 남아 있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막 인터넷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처럼 네. 여행이 뭔가 엄청나게 낭만적이고 네, 네. 뭔가 인생의 대단한 그렇죠. 뭐 이렇다기보다는 네. 어떤 하나의 값진 경험으로서 네. 내 인생, 내 인격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값진 그렇죠. 페이지 정도다. 네,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항상 올라가 있는 게 네. 세계 일주가 맞아요. 올라가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세계 일주를 하는 것 혹은 여행을 하는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세계 일주를 한 이후에 한국에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얘기를 네.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예. 예. 저도 되게 그 세계 일주를 하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뭘 할까인 게 궁금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그때 이제 경험을 접고 이제 뭐 자기의 또 다른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라든지 또 재능이 다 달라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또 이제 더 뒷받침해주는 이제 그 여행이었겠죠.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낭만을 가지고 있으면 네. 여행 갔다 와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은 되게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근데 그게 그게 인생이니까. 되게 또 당연한 걸 수도 있고. 그 저는 세계 일주라는 꿈에 대해서 되게 의미부여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몇 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래서 마치 세계 일주를 하게 된다면 나는 뭔가 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뭔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라는 그쵸. 생각을 네. 계속 했는데 이게 여행이 이제 끝나갔을 때부터 뭔가 슬퍼지더라고요. 근데 그 슬퍼지는 게 여행이 끝나서 슬퍼지는 게 아니라 여행이 막바지가 됐는데 나는 정말 어떤 거에서 그렇죠. 변했고 네. 나는 돌아갔을 때 내가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받으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큰 세상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허무해져서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조금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뭔가
신나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되게 뭔가 이렇게 막 여행 갔다 왔어 막 썰 풀고 이러지도 않았고 그냥 되게 조용히 혼자 뭔가 묵묵히 자기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저는 좀 성장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내면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만 하면 뭐가 달라지겠지. 뭐만 하면 그렇죠, 뭐가 그렇죠, 달라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허구다 그냥.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여행을 그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발판으로 나는 뭔가로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하면 그래도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네, 뭐 약간 맞아요. 이런 기대가 네, 있었던 건데 맞아요. 네. 다 해놓고 보니까 뭐 특별히 막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건 아닌 것 아, 같다. 네, 맞아요. 네. 네. 득도하셨네.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여행하기 전과 후에 나는 조금 달라진 느낌은 있다. 달라지고 아, 있고 있을 네, 거고. 예. 그렇죠. 예. 아직 그렇군요.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죽기 전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네, 네. 아, 아, 저는 이건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거를 오늘도 홀리하게. 네, 홀리하게. 저는 아멘. 이거 느껴요. 예, 행군 가야 되는 감사하다. 느낌으로. 네. 그런 걸 아. 느낀 것 같아요. 저희 원래 세길주 하면서 형은 여행사를 차리고 저는 이제 방송 뭐 PD. PD나 이런 컨텐츠 제작자가 돼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 같이 어. 뭔가 여행 채널을 방송 만들거나 부르고 막 하자 이런 이런 게 얘기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어쨌든 각자 원하던 길로 지금 가고 있고 저는 이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가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다시 한번 해보고 맞아, 싶어요. 맞아. 예. 그 얘기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정말 이제 소설 오마주해서 현대에서 다시 그게 실제로 또 가능할까? 80일 만에 도는 게 물론 가능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제한을 둬야죠. 그렇죠, 그때 뭐 철도나 이런 걸로만 육로로만 가가지고 뭐 이제 그때 형을 이제 작가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거 짬짬인데 이거. 아니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짬짬이라 그러면 어떡해. 근데 이게 아마 짬짬이 한 사람도 다 열심히 살았어.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안 될 확률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아요. 뭐 지금 네. 유튜브 네,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네, 또 소재는 있으니. 네, 소재는 또 있으니. 아 멋있네요 진짜. 어쨌든 그 여행을 했던 그 기억이 나중에 인생을 또 계획하는 네, 또 그런 밑바탕이 소재가 있죠. 되니까 네. 밑바탕이 되니까요. 그러면 음. 이 타이밍에 네. 그 세계 여행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게 충분히 답이 됐을 것 같고 네. 상당히 진부하지만 나에게 여행이랑 땡땡땡이다. 이런 거 하나 아 마무리하기 전에 오케이. 나에게 여행이란 생각 안 하면 이따 집에 가서 카톡으로 주세요. 네, 다음 시간까지 숙제. 나에게 여행이란 아, 네. 일상이다. 일산. 여행이란 일상이다. 네, 맞닿아 있는 거죠. 일산이다. 차 타고 30분이면 가는 곳이다. 그만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이건 생각하려고 하지 편집 안 말고. 해야지. 종합예술인이니까. 맞아. 아,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딱 기대해야겠다. 또 작가님이. 진짜 뭐가 나올까? 작가님인데. 큰일 났다. 작가님이시니까. 큰일 났다 진짜. 아, 네, 생각이 났습니다. 네. 뭔가요? 나에게 일상이 자꾸 나에게 여행이란 삶의 표본이다. 삶의 네. 표본. 이유는 그 제가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설명하는 구린 건데. 해봐로. 계속하세요. 네, 계속하세요. 네.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행을 하면 이제 간접적이고 그런 삶의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약간 알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처음 가본 도시에서 내가 어떤 카페를 가는지가 내가 이런 곳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취향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표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네, 그렇죠. 내 삶이 어떤 건지. 네. 가장 낯선 곳에 가면은 되게 원래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네. 거예요. 그건 맞아요.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이네요. 제가 오늘 이번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의 쌉고수, 여행계 쌉고수? 여행계 사대부, 사대부. 유랑자 선비 요 두 분, 마사님과 깡무님 모시고 여행을 속살까지 한번 벗겨보려고 했는데 겉핥기밖에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은 상의 정도 한 것 같네요. 진짜. 상탈 정도 했고 조만간에 단추만 풀었다. 우천감을. 단추만 풀었다. 단추만 풀었다. 다음 몇 번씩 불러가지고 이거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이게 개인적으로 듣고 싶어요. 이거 너무 오늘 너무 들었는데 재밌었어요. 여행 한 4부작 해서 네. 일본 한번 하고 인도도 한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인도 일본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대륙별로 네. 아프리카 특집 이제 유럽 특집 그리고 북미 남미 특집 그리고 남극 각각 갔다 온 거 또 따로 특집 그러니까 좋네요.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초대해서 네. 또 시간 되실 때 한번 또 오셔가지고 아 이게 괜찮았으면 누군가 듣고 계시다면 사장님 듣고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 네. 어떤 얘기가 듣고 싶다. 아 그러니까 바로 여행 중에 듣고 여행에 준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네. 얘기가 듣고 싶다. 음. 뭐 어느 나라 가봤냐 뭐 이런 것도 좋고. 네. 그래서 저희 클로징인데 여기 클로징은 여기 밑에 써놓은 거. 네.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신 방송은 수치스럽지 않은 방송 수치팟이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운로드, 구독, 좆대따구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네. 다음 주에도 후한무치 노팩트 신변잡기스러운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는 것은 얄팍해도 궁금한 것은 많은 30대 풋내기 아저씨들 아저씨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다음 시간도 딴 데 가지 말고 와주세요. 자, 지금까지 수치스럽지 않은 방송이었습니다. 치! 한 번 더 갑시다. 네. 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아쉬울 정도로 콘텐츠가 너무 좋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신 방송은 수치스럽지 않은 방송 수치팟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